안녕하십니까. 프리첼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또다시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자, 16강에 접어든 지 이제 6일째가 됩니다. 6일째 경기. 아직 16강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지는 경기가 아마 선수들에게는 가장 피말리는 그런 접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3조와 4조의 경기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설에는 변함없이 엄재경 씨와 김도영 씨 두 분 명해설가가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6강 접어들면서 이 네티즌들이 마치 벌집 쑤셔놓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아주 대단한 그런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16강에 치러졌던 이 경기들이 워낙에 명승부이기도 했습니다만 한 경기 한 경기가 사실은 8강 진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재미있는 경기가 나오면은 막 좋아하고 조금 경기가 루즈하거나 이러면은 좀 아니고 이런 이 태도가 기본이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선수를 지명을 해가지고 네. 경기 내용에 상관없이 그 선수를 굉장히 응원하는 이런 분들도 참 많아지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이변이라면 그 이변이 속출하고 그렇죠. 새로운 선수, 새로운 모습, 또 예상과 어긋나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더 이 프리첼베 온게임넷 스타리그에 와서 모이는 그런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변이 있었어요. 두 경기. 최인규 선수가 지금 2패로 탈락 위기에 몰렸고요. 예, 그렇죠. 또 박효민 선수 역시 봉준구 선수에게 패하면서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전적과 각 조의 성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인규 선수가 2패로 지금 탈락 위기에 몰려있는 조입니다. 김동준 선수 1승, 김상훈 선수 1승, 오삼택 선수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조는 지금 현재 기욤 테트리 선수가 1승이고요. 봉준구 선수가 어제 승리로 2승으로 가장 유리한 그런 고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한철 선수가 1패, 박효민 선수가 2패로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3조 3명의 저그 플레이어와 1명의 프로토스가 모여있는 조인데요. 변성철 선수 1승, 강도경 선수가 1패예요. 예. 네, 그리고 박현준 선수 1패, 김규형 선수가 1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4조에서는 김동수 선수와 박찬문 선수가 1승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신우진, 신성철 24강에서 가장 돋보였던 신예 선수 2명이 1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건데 16강으로 접어들면서 24강하고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죠. 마치 다른 대회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네. 착각에 빠지기도 네, 뭐 합니다.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이를테면은 브라질이라든지 네. 뭐 독일이라든지 전통의 축구 강호들이 그 월드컵 예선 때는 조금 비실비실하다가 본선 무대에 딱 진출하면 굉장히 또 이 집중되는 어떤 이 전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걸 보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제 실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진짜 강자일 수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자, 과연 진짜 강자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3조와 4조의 경기를 보면서 그런 한번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3조의 경기 오늘 변성철 선수와 김기영 선수의 대결 준비되어 있고요. 또 4조에서는 신우진 선수와 박찬문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먼저 3조의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변성철, 김규형 선수 하면은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긴 선수는 8강 진출이 더욱더 밝아질 테고 패배하는 선수는 글쎄요. 그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1승씩을 거두고 있다고 해도 뭐 안심하고 마음 놓고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이 두 선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변성철 선수는 메인스트림 팀 소속이고요. 그리고 지점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저그 유저고요. 이에 맞서는 김기영 선수는 옵스팀 소속이고요. 그리고 옵스 시즌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프로토스 유저입니다. 네, 변성철 선수 뭐 올해 가장 돋보이는 선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올해 돋보이는 신의 3인방 최인규, 강도경, 변성철 중에 최인규, 강도경 선수가 지금 패전만을 기록하면서 16강에서 조금 부진한 그런 상태인데 네. 그 중에서 이 강도경 선수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선수가 바로 변성철 선수거든요. 예, 그렇죠. 네, 1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 세 명의 선수 중에 가장 16강에서 돋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규형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박현준 선수와의 대결 일종의 이변이었는데 예.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 전의 경기들에서 김규영 선수가 보면 저그에게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박현준 선수가 좀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이랬는데 아주 강력한 질러 템플러를 선보이면서 멋있는 경기를 보여줬죠. 네, 자 오늘 경기 예상 좀 해보죠. 네, 블레이즈란 맵이 선택이 됐는데요. 이
블레이즈란 맵이 선택이 됐을 때 두 선수의 표정을 봤더니 김기영 선수가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 아무래도 프로토스라는 종족 물론 김동수 선수가 신우희 선수 상대로 블레이즈에서 더블 렉서스를 그렇죠. 하면서 이기긴 했지만은 김기영 선수 같은 경우 다소 불리함을 안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블레이즈에서 김동수 선수는 승리, 그렇지만 신성철 선수는 패배를 했었죠. 예, 그것도 그렇고 블레이즈에서의 저그 대 프로토스전이 이번 대회만 가지고 따지면 2승 2패예요. 물론 프로토스가 랜덤 프로토스를 안고 이긴 적이 한 번, 하지만 랜덤 프로토스라는 이점 안고 진 적이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데이터에 의거해서는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변성철 선수, 김기영 선수. 글쎄요, 일단 변성철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대회에서의 모습들도 이렇게 쭉 보여주고 그러면은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변성철 선수가 4승 1패로 전적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네. 모두 저그 대 저그를 했어요. 어허. 예, 그리고 지난 대회도 저그 대 저그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는데 프로토스에게 그렇게까지 강한 면을 사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김규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에 이제 아주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정글 스토리가 오히려 힘들고 블레이즈에서는 반반 정도도 이 저그 유저와 연습을 했을 때 승률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저는 변 선수 쪽으로 조금은 기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충분히 김규영 선수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변성철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나머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2승 1패. 강도경 선수에게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강도경 선수가 남은 두 경기를 다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변성철 선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변성철 선수는 패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절박한 그런 심정은 또 아닐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8강 진출을 좀 빨리 확정짓기 위해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레이즈에서 펼쳐지는 저그와 프로토스의 대결, 변성철 선수, 김기영 선수 1승씩을 안고 있는 선수들끼리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프리츠앱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16강 경기입니다. 3조의 변성철, 김규형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1승씩을 안고 있는 선수들끼리의 대결. 그런 만큼 긴장과 여유가 교차되는 분위기입니다. 변성철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지난 대회 준우승자인 강도경 선수에게 지난 대회 서력을 하면서 그렇죠. 네, 예, 승리를 잘했죠. 거두었습니다. 1승을 안고 있는 변성철 선수 저그 플레이어입니다. 김규형 선수입니다. 16강에 와일드카드로 진출을 했는데 그렇죠. 16강에서 첫 경기 아주 난적인 박현준 선수를 물리치고 역시 1승을 안고 있는 김규형 선수입니다. 이제는 눈에 띄는 신예 선수의 이름을 갈아치울 태세입니다. 예, 그렇죠. 네, 변성철 선수와 김규형 선수 승리하는 선수가 8강으로 훌쩍 가까이 다가갑니다. 자,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변성철 선수의 진영입니다. 변성철 선수는 11시 방향 저그 보라색이군요. 파란색 프로토스가 김규형 선수. 김규형 선수는 1시 진영입니다. 예, 일단은 오버로드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날리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버로드를 7시 방향으로 날리는 게 좀 더 정확히 날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그래야지 이제 언덕 위쪽에서 잘하면 김규영 선수에게 자신의 오버로드는 들키지 않고 김규영 선수를 이제 발견할 수도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뭐 따지고 보면은 어차피 오버로드를 프로토스 진영으로 보내면 초반에는 넥서스 위에다가 이렇게 둥실둥실 끼워넣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방향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 이 블레이즈란 맵에서 김기영 선수가 정글 스토리에서 아주 질템의 멋진 경기를 보여줬었는데요. 네. 사실 그렇지만 블레이즈란 맵에서의 어떤 하드코어 질럿러쉬를 보여주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면에서 이 거리가 먼 곳에서 항상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전략이라면 드랍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리버를 효과적으로 잘 쓴다면 김기영 선수의 프로토스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16강 들어서 이 블레이즈 정글 스토리가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러네요. 그 묘하게 많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블레이즈에서 중계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맵이
사실 저그에게 유리한 맵이다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김동수 선수가 더블 넥서스로 승리를 거두면서 저그도 이제 안심하고 초반에 경기를 풀어갈 수 없고 꼭 드론으로 정찰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성철 선수 그 말을 마치 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죠. 예. 드론으로 보내서, 정찰하죠. 네, 7시 쪽을 정찰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오버로드로 지금 이 김기영 선수 자신의 기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빠른 태클을 타더라도 리버드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냥 리버드랍보다는 당연히 이제 커세어 리버가 괜찮겠죠. 네. 이 블레이즈가 저그맵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반면에 안티 저그 유저들이 랜덤으로 상대를 한 경우도 있고 경향도 있고 뭐 이러한 측면도 이제 작용을 조금은 하고 그래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저그와 비저그의 승률은 딱 5할이에요. 그래서 네. 저그가 테란과도 3승 3패 그리고 프로토스와도 2승 2패를 동률이고 지난 경기 그러니까 지난 하나로통신배 투니버스 스타리그가 블레이즈에서 있었던 것까지 합쳐도 저그가 이 맵에서는 6승 7패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꼭 저그로 한다고 해서 뭐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뭐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지금 로버틱스. 리피 그런데 공중에서는 지금 오버로드가 뻔히 그렇죠. 보고 있단 저렇다면 어떤 드랍을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저렇게 되면은 드라곤 한 마리 정도를 생산을 해서 오버로드를 쫓아낸 다음에 로보틱스를 가도 됐을 법한데요. 오삼택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오삼택 선수 지난주에 1패를 안고 있었다가 어제 경기에서 참 난적 최인규 선수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주 힘든 경기였죠. 아, 지금 예, 변성철 선수가 이제 바로 이제 성공 콜로니 짓고 있는데 리버 드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소에 성큰 콜로니가 있게 되면은 그 리버 드랍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큰 콜로니는 리버 드랍에 대한 염려보다는 질러러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맞다고 느껴지는 위치에 지었어요. 네. 예, 리버 드랍을 염두에 뒀다면은 미네랄에 좀 더 가까운 쪽에다가 이제 성큰 콜로니 지었겠죠. 지금 김기현 선수 역시 리버 같죠. 그러니까 이 김규영 선수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 블레이즈라는 맵에서는 저그랑 상대해서 5할의 승률을 보였다. 그러면은 하드코어 질럿이나 질템이 좀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겼냐라고 물어보니까 김규영 선수 같은 경우는 커세어 리버를 보통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바로 누구죠? 그 김동수 선수가 사용했던 그런 전술하고 이제 비슷한 전략이었죠. 네. 지금 그런데 김기영 선수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변성철 선수가 럴커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언덕 위의 럴커도 사실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과연 이 포토캐논을 잘 설정을 해야 될 텐데요. 자, 레어 업그레이드 후에 히드라리스크 댄이고요. 이제 곧 러커 만들어질 텐데 김규영 선수의 포톤 캐논이 확실히 변수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김기영 선수만의 리버를 생각했다면 결국 리버 컨트롤이 미스해서 리버를 잘 못 쓰게 된다면은 결국 게임은 변성철 선수에게 기울어지는 거죠. 리버가 나왔네요. 변성철 선수의 저그 한 마리가 지금 들어와서 이건 뭐 정찰한다는 의미가 더 크겠습니다. 이제 스타게이트를 짓는데 리버를 어쨌거나 굉장히 빨리 만드는 이제 빌드 오더로 나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변성철 선수가 아주 빨리 김규영 선수의 의도를 간파했었다면은 차라리 그냥 3의 처리 온리 저글링으로 확 밀어도 사실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일단 변성철 선수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변성철 선수도 히드라리스크를 좀 좋아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일단 경기를 풀어 나가는데요. 사실 커세어 리버를 사용하는 경우는 커세어로서 오버로드를 사냥함으로 해서 그 히드라를 모으는 시점을 다소 느리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지금 커세어가 좀 느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드론 잡아주고요. 네. 예. 자, 셔틀 날아가는데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오버로드인가요? 지금 자, 드랍 갑니다. 이거는 타이밍 굉장히 지금 좋은데요. 자, 변성철 선수는 히드라리스크로 정면 돌파. 그렇죠. 지금 저건 지금 셔틀을 빼는 건 아니죠. 일단은 셔틀을 내려서 드론을 변성철 선수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병력이 너무 부족한데요.
변성철 선수 뚝심으로 밀어붙였는데요. 예, 변성철 선수 지금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네. 자, 리버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스캐럽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 막아는 내네요. 네. 예, 막아내는군요. 예, 리버 컨트롤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본진 상황이 정말 안 좋다라고 이 판단을 한 거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본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닛을 컨트롤해서 막아주고요. 이 변성철 선수의 본진까지 날아갔었던 리버는 일단 내려서 스캐럽을 다만 한 발이라도 발사를 한 다음에 돌아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리버 2기에 의해서 지금 변선철 선수 약간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변선철 선수 게임을 자신에게 완전히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럴커에 대한 대비가 지금 김기영 선수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다시 날아갑니다. 김기영 선수. 공격 루트가 변성철 선수에게 파악이 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다른 그렇죠, 쪽으로 예. 돌아서 들어가는데요. 저기 세워놓을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좀 김기영 선수가 다른 예. 변성철 선수는 둥글게 이렇게 레어를 중심으로 이제 히드라시스크를 배치를 해놨는데 저건 좋은 배치죠. 네. 지금 김기영 선수 시간을 끌면 안 돼요. 히드라가 더 모이게 되거든요. 히드라 리스크가 많이 모이게 되면은 진짜 리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럴커 나왔네요. 자, 셔틀이 예. 날아갑니다. 김기영 선수로서는 어쨌든 저 리버를 이용해서 드론을 사냥해야지만이 저 리버를 선택한 것이 옳게 되거든요. 익스트랙터 근처인데요. 내려야죠. 내려놓을 어쨌건. 때가 마땅치 않거든요. 자, 2번 내려놓습니다. 2번가. 리버가 계속 저렇게 막고 있으면 안 돼요. 리버 아케이드가 조금 아쉽습니다. 변성철 선수 역시 컨트롤 좋군요. 예, 그리고 변성철 선수는 어쨌거나 틀어 막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비록 블레이즈라고 할지라도 변성철 선수가 확장을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옵저버가 나왔습니다. 옵저버를 만들어낸 김기영 선수. 다시 한번. 이건 컨트롤 미스처럼 보이죠? 그렇죠. 일단 내려서 드론을 찍어서 공격을 했어야죠. 네. 아마 U키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던 것 같아요. 내려놓지를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기영 선수의 진영 바로 앞쪽까지 변성철 선수 히드라리스크와 러커가 진입을 했는데요. 옵저버 있습니다. 근데 변성철 선수는 왜 저렇게 중앙 정면 돌파를 시도를 했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된 시점에서 김기영 선수는 또 다른 멀티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죠. 계속적인 어떤 저 리버는 변성철 선수의 멀티를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요. 변성철 선수 스파이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진짜. 네, 드론 사냥을 못했어요, 리버로. 별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기영 선수. 자, 2개의 셔틀이 날아갑니다. 예, 김기영 선수는 셔틀이 있으니까 저 언덕 지역에 미네랄이 많은 곳, 이쪽에다가 프로브를 보내서 멀티를 해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리고 커세어를 너무 운용을 안 하네요. 이제는 스파이어를 발견하게 되면 커세어를 만들어 줘야죠. 3개의 리버. 예, 자, 리버. 아케이드를 해주죠. 히드라 그래도 숫자가 많은 숫자가 게 워낙에 많으니까요. 네, 셔틀이 파괴됩니다. 이건 좀 미스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게임은 거의 압도적으로 변성철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예, 김기영 리버들을 선수가 러쉬 갈 타이밍이 아닌데요. 리버들을 세 기를 딱 붙여서 내리니까 말이죠. 그 리버들이 스캐럽이 자기 편 리버의 이 몸통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발사되지 못하고 좀 우물쭈물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리버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 일부를 공략함과 동시에 자신은 또 다른 멀티를 확장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혀 못 살렸어요, 김기영 선수. 지금 63유닛에서 월등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기영 선수. 김기영 선수의 전략, 러커로 변태를 시킵니다. 김기영 선수의 전략이 변성철 선수에게 너무 그렇죠. 읽혔죠. 너무 정직했죠. 변성철 선수는 데뷔를 뻔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지금 멀티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히드라 적 프로토 적 저그가 히드라리스크 중심으로 나가는 저그다라고 했을 때는 포통 캐논을 뭐 두 겹 세 겹으로 엄청나게 많이 깔아놓지 않는 이상은 포통 캐논으로 수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틀린 발상이거든요. 지금 김기영 선수가 의도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템플러도 나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템플러 뭐 템플러 카이브는 고사하고 그렇죠. 스타르오고 아둔도 없었거든요. 본진에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죠. 네. 자원이 자, 들어옵니다. 힘들어요. 또 질러 숫자는 해주는데요. 네. 아 근데 전성철 선수 그렇죠. 예, 리버를 1.4를 해줘야죠. 자, 또 막아냅니다. 막아내긴 막아냅니다. 이것은 이제 리버의 힘으로 막아냈다고. 근데 예, 봐야겠죠. 변성철 선수가 그 러커가 버로우 되자마자 리버드를 1.4를 해줬었더라면은 별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별 피해 없이 뚫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금방은 자. 변성철 선수가 어떤 병력의 우위를 보고 너무 좀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변선철 선수 지금 이제는 무리하게 공격할 필요가 없고요. 저그의 장점인 확장력을 살려야죠. 스컬지를 사용합니다. 뮤탈리스크도 나왔습니다. 보세요, 셋. 뮤탈리스크에게 도망갈 필요는 커세어가 사실 없는데요. 지금 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죠. 자, 변성철 선수의 멀티춤이다. 스컬지! 커세어 2기를 잃었죠. 3기를 잃었죠. 네. 4기가 처음에 갔었는데 단 1기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예. 뮤탈리스크가 날아가는데요. 또 저렇게 뮤탈리스크와 스컬지가 활개를 치게 되면 이제 리버드랍은 물 건너 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템플러 없습니다. 뮤탈리스크 날아가는데요. 일단은 템플러보다는 당장 아콘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자, 아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템플러가 필요한데 템플러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해 들어갑니다. 사실 멀티가 없는 상황에서 리버와 하이템플러, 커세어를 모두 생산해낸다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네. 이 타이밍에서 잘하면 경기 끝나요. 자, 수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 거의 힘들어요. 예, 끝났어요. 변성철 선수. 변성철 선수 굳이 이 커세어 유인에 신경을 쓸 이유가 별로 없죠. 김규영 선수의 본진을 유린합니다. 본진의 수비 라인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프로브 거의 모두 잃게 될 지경인데요. 계속해서 뮤탈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변성철 선수. 사실 이 상황에서 뭐 넥서스만 주시고 빠져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뮤탈리스크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커세어를 모으고 있는데 커세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 게이트 숫자도 하나라서 지금 아르콘을 만들기 힘들어요. 네. 뮤탈리스크가 엄청나게 나와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경 선수. 자, 스타게이트가 깨졌습니다. 저그가 두 곳에서 이제 개스를 채취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마음 먹고 뮤탈리스크 뽑아내면 엄청 많거든요. 네. 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캐논 깨지고요. 프로브 거의 있습니다. 거기에 예. 또 히드라리스크의 대부대까지. 멀티 지역을 파악을 했죠. 네. 저 정도 수의 히드라 리스크라면은 이 포통 캐논을 일단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곧이어서 뮤탈리스크들 부대가 날아가면 끝이죠. 한 부대 이상인 자, 것 넥서스 같은데요. 깨졌습니다. 김경 선수 어려운데요. 자, 변성철 선수의 히드라리스크 한 5마리 정도가 김경 선수의 그 뒤를 이어서 또 오는군요. 히드라리스크. 예, 그렇죠. 저 정도 숫자면은 포통 캐논 3개 정도는 파괴하겠네요. 거기에 뮤탈리스크까지. 공격력 1억까지 끝난 상황이에요. 변성철 선수 확실하게 기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보통 캐논이 4개 있습니다만 순식간인데요. 네, 예, GG. GG죠. 끝났어요. 자, 김규영 선수 버티지 못하고 GG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규영 선수는 1승 1패, 변성철 선수는 2승을 거두면서 8강 진출이 거의 확실해지는데요. 예. 네.
네, 지난 대회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4강 진출자들이 조금씩 삐끗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건재한 모습을 비교적 많이 보여주는 것이 변성철 선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16강에서 벌써 2승입니다. 그렇다면 8강 진출에 상당히 밝아지는데요. 그렇죠. 네. 자,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강도경 선수가 남은 2경기에서 한 경기만 이겨줘도 변성철 선수는 8강 진입이 확정되는 거죠. 확정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막 끝난 경기 좀 분석해 볼까요? 일단 김기영 선수가 너무 정직했어요. 너무 솔직했기 때문에 이 프로게이머들끼리 경기에서 상대가 뭘 하는지 알고 한다면은 솔직히 이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네, 네. 김기영 선수 너무 솔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얼굴을 보십시오. 거짓말 못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김규영 선수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첫 경기에서 난적 박현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먼저 1승 올려. 이 16강전에서 첫 승리를 따냈다는 게 그만큼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사실 1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1승 1패. 그렇다면은 반반의 상황 정도예요. 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조의 경기 변성철 선수가 2승으로 8강에 좀 더 가까워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기영 선수는 이제 강도경, 박현준 선수와 8강 티켓을 놓고 격돌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4조의 경기인데요. 4조의 경기도 잘 좀 살펴봐야 될 그런 경기입니다. 신우진 선수와 박찬문 선수의 대결인데요. 신우진 선수가 1패, 박찬문 선수가 1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이 경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